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휴휴님은 군대괴담이 아닌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휴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돌리님. 네,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휴휴님은 하신 이야기들마다 너무나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겪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명확한 결말은 없지만 네. 이때 일을 계기로 나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보이구나라고 자각이 됐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때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휴휴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 90년도 초중반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군에서 시로 바뀌는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길도 새로 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예전에 제가 살던 풍경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온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군부대들이 근처에 크고 작게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아버지께서도 직업 군인이시다 보니까 어릴 때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고 이 동네도 그렇게 아버지가 부대를 옮기면서 이사를 왔던 동네였어요. 그렇게 군인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정문을 나오면 그 정면에는 옛날 빌라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래된 빌라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을 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2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이 나오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정문을 그대로 지나쳐서 200m 정도 더 나가면 차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는 왼쪽은 논, 오른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차도로 나와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은 아버지 부대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때는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있는 그런 성격이라서 전학을 가자마자 친구를 쉽게 사귀고 이러진 못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됐는데 한 번은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 차를 타고 아버지 부대에 있는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부대마다 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식당, 목욕탕 이런 게 있어서 군인, 가족, 지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 그 목욕탕을 가게 된 거예요. 조석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쳐서 그 작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쪽 냇가 쪽 그 길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예. 높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가로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가에 주인 없는 나무가 하나 그냥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차를 그 앞에 세우셨어요. 네. 뽕나무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를 몇 개 따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저는 그때 그 열매가 오디라는 걸 알았어요. 몇 개 따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해갖고 받아 먹으면서 갔는데 이걸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혓바닥이 물이 들어요. 검붉은 그런 색으로.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목욕탕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기억에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가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문을 지나쳐갖고 그 길에 있는 뽕나무로 가가지고 오디를 몇 개씩 계속 따서 교실로 갔어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며칠 연속으로 학교에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키로 손이 닿는 부분은 제가 다 땄는지 오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 나무 쪽으로 들렸다 가는 일은 없었고 머릿속에 저기에 뽕나무가 있고 저기에 열리는 열매는 맛있다 이렇게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가 이제 있는 곳은 집이랑 또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한동안 그쪽으로 갈 일 자체는 없었어요. 네.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또 일요일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대 안에 있는 목욕탕에 또 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비가 좀 쏟아지는데 집에서 출발하는 와중에도 며칠 전 그 얘기를 했죠, 아버지한테. 아빠가 따준 오디 학교 가면서 맨날 따서 먹었어 하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예. 맛있냐? 그래서 맛있다. 내가 맨날 따먹어서 그런지 내가 딸 수 있는 그 높이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가다가 그 오디 좀 더 따주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다 땅에 떨어졌다고, 떨어진 걸 못 먹지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귀찮으셨을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땅에 떨어진 거는 오디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버지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학교 앞을 지나쳐고 차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날은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길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호수석에 앉아서 앞을 보니까 제가 매일 열매를 따던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 위에 누가 올라가서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점점 앞으로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조금 더 잘 보였어요. 뒷모습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검정색 치마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 구두는 안 신고 있었어요. 그냥 맨발로.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머리 길이였는데 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옷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그냥 몸에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오디를 따려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땅에 떨어지는 오디는 못 먹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올라갔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제가 지나치면서 다시 한번 그 나무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자세가 좀 이상했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또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한 손으로 뭐 기둥을 잡든 중심을 잡는 모습이 있던, 이런 게 자연스러울 텐데 두 팔이 밑으로 축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차려 자세 같기도 하고 그냥 몸이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자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서 제가 고개를 돌려갖고 그 여자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뒤도 뒤통수고 앞부분도 뒤통수였던 거예요. 이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봤나, 비가 와서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앞머리가 얼굴을 덮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뒤를 돌았나? 그게 아니에요. 나무까지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지나치는 순간 타이밍을 맞춰서 뒤를 도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저 여자는 왜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 있어 하니까는 무슨 여자? 무슨 나무? 아니 저 뒤에 그 열매 있는 그 나무 위에 여자가 올라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면서 룸미러로 뒤를 보시더니 여자 없는데? 그리고 그냥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운전을 하느라고 뒤를 그냥 대충 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욕탕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때는 비가 좀 그쳐 있었어요. 대신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었고, 오는 길에 그 길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저 멀리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 있던 여자가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까지 있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지나칠 때쯤 아버지 차도 거의 가까워졌고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는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열어갖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대에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아저씨랑 잠깐 대화를 나누시게 됐었고, 차 안에는 조수석에 저 혼자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 여자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냥 아까부터 이 여자가 저는 이상했었으니까 많이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이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끈에 매달려 있는 인형처럼 살랑살랑거리면서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이 보였는데 얼굴에도 뒤통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머리가 길어갖고 살짝 눈을 가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좀 이상했던 거는 입 주변이 숯댕이를 묻혀놓은 것처럼 새까맣게 돼갖고 엄청 더러웠었고 뭐가 묻은 것처럼 그 상태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나무까지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다가
제 심장이 배까지 내려온 것처럼 철렁하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자가 천천히 빙글빙글 돌다가 눈동자가 저랑 마주치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도 저를 향해가지고 딱 고정이 돼버리고 멈춰 있는데 그 목 밑에서부터 발까지는 여전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입이 움직이는데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을 앙 다문 상태에서 오물오물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뭘 먹는 신용 같기도 하고 입으로 각을 할 때 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입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근데 아빠랑 저 아저씨는 안 보인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못 봤다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번쩍 들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 밖으로 나갈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다가 허리를 숙여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껴놓고 아버지가 다시 차 안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날 아버지께서 금방 차에 타셔갖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나 오면서 귀신 봤다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종교도 없으셨고 이런 거 아예 1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으시고 그냥 잘못 봤겠지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본 게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뭐 놀다가도 그쪽 길로는 안 가게 됐었고 혹시 지나가더라도 멀찍이에서 그 나무를 먼저 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 이후로 그 나무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걸 본 게 없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무뎌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다가 2년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됐는데 이때는 제가 동네에 이사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다 보니까 학교 친구도 그렇고 이 아파트 안에 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사귀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네로 새로 이사 온 애하고 친구가 된 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제외하면은 그 동네의 유일한 놀이터가 군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였어요. 뭐 지금은 놀이터기 뭐 우레탄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되게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흙바닥이죠. 모래바닥. 그렇죠. 모래바닥 그 씨름장처럼 되어 있는 딱 그런 놀이터였는데 아무튼 이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놓고 바로 놀이터로 나갔어요. 이날따라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든 학교 끝나면 놀고 있으면 3, 4, 5 모여들기 시작하고 같이 놀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좀 있으면 친구들이 오겠지. 그냥 기다리면서 혼자 놀고 있자. 이 생각으로 놀이터에 있었는데 처음 본 남자애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제 또래 애가. 얼굴을 보니까 저한테 눈길 한번 딱 주고 그냥 혼자서 뭐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유난히 까맸었고 눈도 좀 엄청 컸었어요. 얘들은 처음 만난 또래하고 좀 말도 쉽게 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가 노는 걸 보고 있다가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보니까 저랑 동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성격도 잘 맞고 해서 그날 그렇게 걔하고 바로 친구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제가 똘비라고 하고 똘비랑 같은 반이었어요. 학년당 이때 학교에 반이 3개씩 있었는데 아무튼 이 똘비하고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제가 평소 같이 놀던 아파트 친구들하고는 잠시 좀 뜸해지게 됐고 똘비하고 같이 놀면서 알게 된 건 이 똘비는 제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 그 빌라로 이사를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2명 이렇게 있었고 어머니는 안 계셨다고 했었고 그중에 큰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똘비랑 친해지면서 뭐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았다가 밖에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아버지 부대에 있는 목욕탕에도 갔다가 정말 매일같이 같이 붙어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똘비랑 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얘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도 굳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었고 가족들도 저는 모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똘비한테 야 오늘은 너네 집에서 한번 놀면 안 돼? 그래서니 똘비가 왜? 아니 너는 우리 집에도 와서 놀고 했는데 나는 너네 집엔 한 번도 못 놀러 갔잖아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우리 집?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가자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예. 집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똘비 빼고 다 어디 가셨나 보네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놓고 안 좋은 냄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은근히 나는 냄새였는데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비린내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기분을 조금씩 건들더라고요. 그리고 집 전체에 짐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짐들을 밀면서 길을 내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랬던 거는 홀분의 창문이었어요. 모든 창문,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모든 곳에는 두껍고 엄청 어두운 커튼들이 싹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두운데 불도 안 켜고 커튼도 그냥 안 걷는 거예요, 똘비가. 왜 이렇게 집이 더럽고 기분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싶어서 똘비를 봤는데 예. 얘가 집 안에서 엄청 긴장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 밖에서 같이 놀던 똘비의 모습은 항상 웃음기 많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말도 안 하고 무표정해. 본인 방에 들어가고 나서 거실이나 이런 곳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 뭔가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말도 엄청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어디 계셔? 일 나가셨어. 없어. 큰 누나는? 일 나갔어. 없어. 그럼 작은 누나는? 없어. 완전 작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와중에 커튼이나 불 켜거나 이런 게 하는 거 없으니까 집은 계속 어두웠고. 네.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야 커튼 좀 걷자 너무 어둡다 하니까는 나 커튼 걷는 거 싫어해. 걷지 마. 그럼 불 켜? 불도 켜지 마. 속으로 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냥 집 같이 데리고 오기 싫었는데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한테 야 똘비야 그냥 나가서 놀래? 했더니 똘비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야 좀 이따 나가자. 야 뭐 게임 할래? 아빠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게임기 사줬는데 하면서 방 안에서 게임기를 보여주는데 게임기가 이때 당시는 그 팩으로 꽂아서 하는 게임기였잖아요. 가정용 예. 게임기가. 후후 불어야죠. 예. 그렇죠. 후후 불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CD가 들어가는 게임기였어요. 플스1. 플스1. 와. 네, 제 기억에 맞다면 그거였어요. 이때 게임 패드가 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저 한 판 했다가 똘비 한 판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처음 집에 들어왔었을 때 맡았던 냄새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조금 더 심하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똘비가 혼자 게임을 할 때 똘비 뒤에서 좀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뒤쪽에 있는 옷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도 냄새인데 그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들리진 않았고 그냥 냄새, 소리. 그래서 몸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이 완전 닫힌 게 아니고 살짝 덜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살짝. 왠지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싶어서 열어보려다가 남의 옷장을 제가 확 열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닫으려고 문을 한 손으로 딱 댔는데 안에서 누가 문을 바깥으로 휙 하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손을 후들짝 떼면서 뒤로 물러났는데 옷장 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안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갖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입이 예전에 봤던 그것처럼 각을 하는 것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보자마자 나 이거 예전에 봤는데? 그때 그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입에서 혀가 쭉 늘어져갖고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옷장 문 다시 밀어서 쾅 소리 내면서 닫아버렸어요. 제가 닫고 나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입가가 엄청나게 새카맣게 뭔가 묻어 있었고 혓바닥도 시커멓게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닫자마자 똘비한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야 너 옷장 안에 사람 있다고 지금 누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뒤돌아서 저한테 야 없어 사람 없어 뭐가 있다 그래 하고 일어나더니 옷장으로 와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손가락을 옷장 안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똘비의 손을 따라서 옷장 안에서 본 거는 그 안에서 여전히 쪼그려 앉아가지고 빠르게 입을 오물거리면서 저하고 똘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여자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계속 보였어요. 제가 야 너 안 보여?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안 보여 라고 얘기하면서 똘비가
그 옷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 밖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똘비가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흠칫하면서 얘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너도 봤잖아. 사람 있는 거 맞잖아. 너 그러니까 너 지금 뒤로 물러난 거 아니야? 똘비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라니까 하면서 앉아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 여자 방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똘비한테 야 나가자. 나 너네 집 솔직히 무섭다. 그러니까 알았어. 요것만 끝내고 나가자.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알았어. 아무도 없어. 알았어. 빨리 나가자. 알았어. 이거만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여기서 혼자 나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나가지고 똘비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이불에 묻고 게임을 끝내기를 이제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제 입안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막 간질간질을 하는 거예요. 벌레가 막 기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 뭐야 하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좀 전에 그 방문 밖으로 나갔던 그 여자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손가락을 입에 놓고 막 휘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제 입속을. 뭘 찾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리치면서 똘비야! 그러면서 봤어요, 똘비를. 근데 똘비가 이번엔 제 쪽으로 고개를 안 들리고 그냥 앞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인사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다가 똘비를 슬쩍 봤거든요. 똘비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을 보고 있는데 그 TV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고 똘비는 그 목구멍만 열어가지고 목 놓아서 울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울면서 이제 나가라고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까지 보고 나니까 제가 뭐 누구를 살필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 짧은 순간에 그것까지 보고 그냥 목소리도 안 내고 이러면서 그냥 막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바로 앞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앞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거기서 왔던 아줌마가 고개만 빼꼼하게 내밀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는 방금 전에 집안에서 그런 걸 겪고 나서 그 아줌마를 마주쳤는데 뭐 저를 보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막 뛰쳐나갔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 바로 맞은편이니까 한 달 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이번에도 좀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방 안에 들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좀 전에 그런 일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몸살 기운도 좀 생겨갖고 열도 났었던 것 같고 그냥 일찍 자리에 누워서 끙끙거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속이 너무 미식거렸고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일단 학교는 갔어요. 근데 똘비가 안 나왔어요. 어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무서운 한편으로 저는 똘비 걱정도 되는 거예요. 예. 어제 똘비네 집에서 있었던 그 귀신, 그건 확실히 귀신이다. 근데 얘네 집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얘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똘비가 학교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학교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어제 일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될 때까지 똘비는 학교에 안 나왔어요. 제가 똘비가 궁금하고 걱정은 됐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무서워가지고 똘비 집에는 못 찾아가 봤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결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는 번호로. 이사 갔나? 말없이 이사 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서운해지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좀 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제가 이제 그날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놀이터에 혼자 나와 있는 똘비를 봤어요. 반가운 거, 걱정 뭐 이런 거 다 섞인 감정으로 야 똘비야 뭐 이렇게 가가지고 괜찮아? 왜 학교 안 나왔어 그동안? 똘비가 저를 보고 큰 누나가 죽었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지금 괜찮아.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런 걸 겪고 나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까지 바로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래 누나 아파서 그런 건가? 뭐 괜찮아 물어보니까 진짜 괜찮아 하면서 뜬금없이 우리 가족 사진 볼래?
그래,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똘비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사진 속에는 똘비네 아버지, 누나 2명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네. 똘비가 사진을 보여줄 때 손가락으로 아빠랑 누나 1명 얼굴 쪽을 꽉 쥐고 가린 상태에서 나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빠랑 누나 1명을 왜 손으로 가렸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 우리 큰 누나야 하면서 그 안 가린 누나를 보여주는데 그 누나가 똘비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거기서 차마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못했어요. 너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이 누나다,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똘비는 봤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건 그냥 나중에 묻자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똘비야 우리 집 가서 놀래? 물어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 이제 가야 돼 갈게 하면서 제 대답은 안 듣고 그냥 뒤돌아서 그냥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뛰어가는 똘비 등에 대고 제가 똘비야 잘 가 인사를 했더니 똘비가 뒤를 휙 돌더니 저한테 우리 집에 진짜 아무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똘비가 뛰어서 집으로 갔는데 이날 나눈 대화가 똘비하고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똘비가 다음날부터 다시 학교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 동네 이런 데서도 똘비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말없이 이사 간 거구나. 가기 전에 한번 나 얼굴 보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쉽고 이 친구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1살, 2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얘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엄청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여자는 둘째치고 이 똘비 역시 살아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절 봤을 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몇 개 더 더듬어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지 그걸 조각을 맞춰보면은 얘하고 사소하게 놀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똘비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겪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똘비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 부대에 있는 회관 네. 이 목욕탕에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마침 목욕탕이 운영을 안 했어서 그냥 옷장 그 캐비넷 그거를 교체하는 날이어서 운영을 안 한다라고 관리병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면서 목욕 못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돌아서는데 똘비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걔를 안 잡아요. 예. 저도 그걸 보고 똘비를 따라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잡는 거예요, 아저씨가. 친구는 들어갔는데 왜 나는 잡지? 그러면서 잡혀갖고 있었는데 똘비가 나와요, 다시. 그래서 저한테 야 진짜 옷장 바꾸고 있어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저희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때도 관리병 아저씨한테는 똘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는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집에 계셨던 어머니가 똘비한테 말을 한 번도 안 걸었었어요. 제가 평소에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항상 그래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니 같은 반이냐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똘비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면은 잘 갔다 왔어? 똘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어머니 대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똘비가 보이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똘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그 똘비 누나가 이렇게 좀 잘못했고 연락도 없이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다. 어머니는 그 친구 이름을 처음 듣는 이름이래요. 그냥 전혀 모르시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똘비랑 얘기했던 날 이후에 이제 똘비가 하도 안 보이길래 같은 반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지금 똘비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도 별말 없고 나랑 얘네 집에 가보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애가 우리 학교 우리 반에 어디냐고. 그래서 야 너 똘비 몰라? 예전에 전학온 애 있잖아. 야 올해 우리 반에 전학온 애 자체가 없다. 아니라고 진짜 왔다고. 그럼 나랑 끝나고 가보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똘비네 집에 갔거든요.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해도 답이 없어요. 예. 야 똘비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혹시나 하고 제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서 집안을 봤는데 예전에 제가 똘비네 집에 놀러왔던 광경 그대로였어요. 그냥 정리 안 된 집. 검정색 커튼 같은 걸로 쳐져 있어서 어두운 집 그대로. 제가 친구한테 야 봐라 여기가 똘비네 집이다. 친구가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여기 그냥 빈집 아니야? 빈집이야.
뭔 소리냐. 빈집이면 최소한 문은 잠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너 봐봐. 이거 사람들이 이사 가고 정리 안 하고 나간 그 상태에 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랑 여기 집 맞다. 이게 아니다. 이걸 티격태격 하는데 뒤에서 현관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전에 똘비네 집에서 뛰쳐나올 때 봤던 그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자꾸 이러냐고. 너 전에도 한번 왔었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줌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 누구 살아요? 아줌마가 여기 빈집 된 지 6개월 이상 됐다고. 아무도 안 쓴다고. 너네 지금 빨리 집에 가라고. 지금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데 빨리 가라. 그러면서 친구랑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셨던 건 학교에서 제가 얘기한 그 똘비라는 애 선생님도 출석 같은 거 부를 때 얘 이름 부른 적이 없대요. 저는 이런 거를 겪고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학교 끝나서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똘비네 집 그 빌라 쪽 그쪽을 봤는데 똘비가 있었어요. 이때는 똘비가 빌라 그 입구에서 쪼그려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똘비네? 똘비야! 소리치면서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그때 똘비도 저를 봤긴 봤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막 부르면서 거의 이제 앞에 다 왔을 때 제가 뭘 봤냐면 똘비네 집인 베란다, 그 베란다에서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서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난간 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하고 멈칫했다가 똘비를 다시 봤는데 똘비가 없어요. 방금 있었는데 똘비 없네? 하면서 베란다를 올려다 봤는데 그 난간 옆에, 그러니까 그 난간 위에 여자 옆에 똘비가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이게 제가 똘비를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거는 똘비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똘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안 보인다.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똘비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걸 몇 번이나 말을 했던 게 이게 우리 집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뭐 그 순간순간에 무서워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운 적도 있고 했는데 네.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로 갈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도 결말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혼자 추측을 아무리 해도 속 시원하게 뭐가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나무는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똘비네 집은 진짜 맞았던 건지도 모르고 똘비랑 그 여자가 언제부터 그 집에 왜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싱겁게 좀 끝나긴 해도 어릴 때 짧고 굵게 겪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야, 아니 근데 진짜 휴휴님은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을 잘 전달을 하실까 매우 놀라워요, 항상. 그런가요? 네, 진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진짜로. 뭐 재밌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야. 좀 말주변이 많이 없긴 한데. 아닙니다. 우리 휴휴님 항상 시들무 참여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건강해야 우리가 또 파이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돌리님도 네, 아이고.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휴휴님께서 전달해주시는 이런 공포 이야기들이 정말 상상이 잘 되면서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막 소름이 쫙쫙 끼쳐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좀 먹먹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그 나무는 뭐였으며 그 여자는 뭐였으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친구들이 과연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